안녕하세요 여러분, 속솜입니다. 오늘은 또다시 제가 건축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. 해안가나 제주도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, 그 첫 번째는 아마 제일 중요한 습기나 물 때문에 건축물에 영향을 끼치는 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. 그 습기나 물 때문에 일어나는 그 첫 번째로는 아마 부식이겠죠. 해수로 인해서 진짜 부식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. 외기에 접한 금속들은 대부분 다 녹이 슬거든요. 알루미늄 말고는 다 녹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. 부식 같은 경우는 녹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초기 비용을 세게 잡고 건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부식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고 시간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그게 추후에 금전적인 걸로 환산해 봤을 때 초창기 때 그냥 좀 더 철저히 예방하는 김에 좀 더 좋은 금속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부식이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은 난간 부분. 해안가 쪽에서 철제 난간을 쓰잖아요. 그러면은 거의 뭐 도색을 잘 한다고 해도 대부분 다 녹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냥 아예 자재 자체를 아연 도금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가는 게 좋아요. 난간 같은 경우는. 저희 집 난간은 스테인리스로 시공을 했는데 메다로 따지면은 20m 좀 넘을 거예요. 근데 그게 들어갔던 비용이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. 난간만 설치하는데. 스테인리스에도 니켈과 크롬의 함량에 따라서 200번대부터 600번대가 있는데 300번대쯤 쓰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는 하는데, 그럼 이제 비용이 올라가겠죠. 스테인리스 난간을 쓰실 때는 그 계열 번호를 300번대로 쓰시면은 괜찮은 스테인리스 강을 쓰실 수 있고, 부식 같은 경우는 예방을 하시려면 도장을 할 때 진짜 막 2번, 3번 바른다는 생각으로 하도 작업 먼저 막 2번 이렇게 해주시고 상도 작업 뭐 1번, 2번 막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도장 두께가 좀 두꺼워지거든요. 그래서 미리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도장하기가 까다롭고 그 규모가 작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을 쏴버려 가지고 그 부위를 마감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 방수입니다. 방수를 제대로 안 하면은 제주도나 해안가 쪽은 바람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. 육지 같은 경우는 지상층에는 방수액을 바르진 않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. 주택을 지을 때 제가 도면 그릴 때 방수를 그린 적은 없는데, 제주도는 해안가 쪽은 잘 모르겠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상층에도 건물 지을 때 외벽 방수를 한번 발라주더라고요. 아스팔트 방수제라고 좀 약간 고무 계열의 검은색 방수제가 있는데 고마스인가? 그거 육지랑은 다르게 그렇게 방수액을 외벽 전체에다가 한번 발라주시는 게 좀 나중에 봤을 때 좀 편리하실 거예요. 세 번째는 배수인데, 제주도는 이제 현무암지대가 많다 보니까 침수되거나 이런 지역은 많이 없지만 아스팔트 도로 쪽은 많이 침수되는 데를 제가 봤는데, 우리 대지에서 도로 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면 되고, 침투조를 통해서 지면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방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로는 습기. 곰팡이 피는데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. 제가 거주하는 내부 같은 경우는 목재 루버로 다 마감을 했거든요. 그래서 목재가 습기에 조금 더 강하니까 저는 이 습기 때문에 벽지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목재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. 저희 집 내부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적어서 목재 루버를 사용했거든요. 습기 때문에 냄새 나거나 이런 건 덜한 것 같은데, 그래도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습한 기운이 확 들어오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물 때문에 건물에 영향을 주는 게 상당히 많죠. 해안가는 아마 바람도 무시 못할 거예요. 도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테라스, 발코니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많으실 것 같은데,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.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바람 때문에 이런 테라스나 발코니 공간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옆에서 쳐버리니까 별로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.
또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이렇게 칼바람 불어가지고 밖에 나가 있지도 잘 못해요. 만약에 정말 테라스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이런 액자 형식으로 해서 공간에 앉았을 때 외부 풍경을 이 액자에 담겠다는 생각으로 건물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오히려 더 해안가 쪽은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제주도는 그런 뷰를 가진 카페나 펜션들이 더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마 그 공간이 포토존이 돼서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아마 테라스 공간을 계획하신다면 6월에서 한 10월 사이, 근데 장마 기간이나 태풍 오는 날 제외하면은 정말 며칠 안 될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리고 바람 때문에 창호 같은 것도 선택이 되게 중요할 건데,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보시면 폴딩도어 이렇게 달아놨거든요. 폴딩도어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슬라이딩도어 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폴딩도어를 달아놓으면 레일 부분에서 하자도 되게 많이 날 수도 있고 먼지가 되게 많이 끼니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데는 폴딩도어 때문에 비가 들이치는 데도 되게 많다고 하시고, 폴딩도어보다는 아마 슬라이딩도어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폴딩도어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아마 6월에서 10월까지 정도 이 폴딩도어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역시 폴딩도어를 열면 벌레 때문에, 여기는 카페지만 주거라면은 저 같으면 폴딩도어는 달지 않겠어요. 벌레 많이 들어오거든요. 폴딩도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전원주택을 지으실 거라면. 이 바람 때문에 좀 공기가 여기가 차갑거든요.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기가 차가운데, 그래서 그런지 이 난로, 기온은 그렇게 내려가진 않는데 공기가 되게 차갑더라고요. 바람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는데 난로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제법 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면 보일러도 틀긴 하지만 보일러보다 히터나 난로를 사용해서 공기를 빨리 데워줄 수 있는 거를 많이들 쓰시는데, 처음에 계획하실 때 난로 공간을 넣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그것도 유지 관리가 좀 힘들다면 힘들겠지만 그게 이제 공기를 빨리 데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강구해 두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일러는 집에 들어가면 보일러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, 또 이제 우풍이 있을 수도 있어요, 집안에.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. 그래서 코 짠등이 좀 시렵다거나 차가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고, 대비해서 난로나 히터를 초기에 생각하고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또 그리고 이렇게 해안가나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려면 창고를 꼭 하나쯤은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조그맣게라도 창고 공간을 두고 거기다가 공구를 보관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외부에 판넬로 해서 창고를 만드시기보다 플라스틱 제품을 조립해서 창고로 만들 수가 있는데, 판넬로 된 창고는 부식이 정말 잘 일어나는데, 그런 플라스틱 창고 같은 경우는 부식이 일어날 일은 없겠죠. 그런 기성품들을 사용해서 조립해서 창고 공간을 만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제주도나 해안가 쪽에 건축 행위를 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봤는데, 건축 행위를 하기 전에 건축주분들께서 이런 거를 미리 먼저 챙기시고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. 여기 제주도 와서 건물 잘못 지어가지고 물 새는데 진짜 많고, 그런 불상사가 없으시려면 요즘에 건축주분들도 미리 검색을 많이 하시고 또 그만큼 아는 것들이 많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, 또 이거 말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